입을 막고 싶어. 솔직히 나라면 내가 변호인이었다면 나라면 나도 모르게 입을 막았을 것 같은데 그런 학원에 다녔나요? 다녔어요. 왜냐면 난 그런 대답을 생각한 건 아니었어 사실. 그래? 9화에 방구뽕이 나오고 구교환 배우가 했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다 구며드는 화다. 아니 실제 이름이 방구뽕일 수 있나요? 방구뽕에서 다른 이름으로 개명하는 경우는 많을 것 같은데. 아니, 전 실제로 확인을 해보다가 이름이 방국뽕이신 분이 있대요. 방국뽕이신 분이 이제 댓글을 보니까 자기들 사람들이 자꾸 나 방국뽕이라고 놀렸다 이런 댓글을 봤거든요. 근데 원래는 여러분 개명이 진짜 어려웠어요. 예전에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개명을 잘 받아들여주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개명이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좀 자유롭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 개명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는 그냥 부모님이 주신 이름 잘 썼지만 난 이제 다른 이름으로 살아보고 싶다. 개명화가 요즘은 정말 굉장히 쉽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한데 다만 뭐 이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런 걸 나중에 숨기려는 의도라던가 성범죄자라던가 그런 경우에는 또 개명이 금지되는 조항도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에 우영우 변호사와 다른 모든 변호사들이 아이들과 함께 차에 타고 가면서 막 이름을 재밌게 말해가지고 깔깔깔깔 하는 점을 너무 기분 좋았어요. 근데 일단 이 방구뽕의 이 행동은 사실 우리 이거부터 먼저 짚고 넘어갑시다. 확실하게 하고 가자. 방구뽕은 범죄자죠. 이 드라마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분명했죠. 아이들에 대한 행복과 그런 해방을 논하고 있는 거 맞는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법정 장면 마지막에 결론이 안 나왔어요. 저는 그래서 되게 박수 쳤거든요. 여기서 어설프게 막 갑자기 막 판사가 감동해서 집행유예 나오고 막 그러면 이제 막 드라마가 이렇게 격이 떨어지는 저는 거지. 사실 끝까지 볼 때 이게 좀 조마조마했어요. 진짜? 네, 저는 감염될까봐. 큰일 나지 그러면. 저는 마지막에 아이들이 막 합창하고 이럴 때 막 가슴이 정말 두근거렸거든요. 이거 이러다가 미화가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저는 먼저 사실 들었어요. 사실 이 방구뽕의 행동은요 미성년자 약취 유인에 해당합니다. 그쵸. 지금 저는 깜짝 놀란 게 심지어 원래 그 버스 기사님이 계셨는데 수면제를 먹여서 재우고 그 버스를 탈취한 거예요. 물론 그 문이 뭐 열려져 있어서 아이들이 나갈 수 있었다고 하지만 그 아이들이 초등학생이고 지금 여러 명이 함께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나는 나갈래요, 저는 나갈래요, 엄마한테 전화해도 돼요, 물어봐도 돼요 했더니 거기서 방구뽕이 물어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와 이거 부모님들 진짜 위험하고 화나고 놀랬을 상황이다. 그리고 산으로 데려갔어요. 무슨 우리 옛날에 생각나는 사건이 있잖아요. 산에 아이들을 데려간 게 그 장면이 좀 오버랩되면서 너무 좀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어떻게 아냐 그 말하는 게 너무 이해가 되죠. 너무 이해가 가는 상황이었고 굉장히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행동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진 행동이 맞고요. 이건 미성년자 약취 유인에 해당하는 거 맞습니다. 약취 유인죄라는 게 왜 만들어졌고 뭘 보호하기 위한 거냐. 네. 일반적으로 말하는 건 두 가지예요. 아이들의 안전 뿐만이 아니라 보호자의 감독권. 그렇죠. 네. 아무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뭔가 특별한 범죄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모들의 또는 현재 그 상황을 안전하게 책임지고 있던 기사로부터 사실적으로 아이들을 이제 탈취해온 거기 때문에 약취 유인죄가 성립한다는 점에는 사실 의심의 여지가 없고 다행히도 드라마에서도 그 부분을 일부러 안 보여줌으로써 실형이 떨렸어요. 이것 때문에 누가 봐도 범죄인데. 아니 근데 그 드라마에도 나오지만 다들 막 서울법대 나온 변호사들로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중에도 있잖아. 서울법대 나온 변호사. 그런 자물쇠 반? 그런 학원에 다녔나요? 완전 말해주세요. 완전 다녔다고? 다녔어요. 왜냐면 난 그런 대답을 생각한 건 아니었어 사실. 그런 거 안 다녀도 국영수를 중심으로 공부 열심히 하면 그런 거야? 교과서 위주로 철저히 예습 복습해서 잘 되는 친구들도 있겠지. 하지만 전 아닙니다. 그 학원에 대한 얘기를 할 게 있어요. 근데 다만 그렇게 초등학생 어릴 때는 아니고 재수학원. 재수학원이 요 근처에 있는 이제 유명한 재수학원이 있죠. 교대역에. 거기를 다녔는데 아침 8시에 이제 들어가서 오후 4시까지 못 나와요. 건물 밖으로 못 나오고 나오려면 반드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확인증을 받아서 외출을 잠깐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학원이 요새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요새도 아마 그럴 거예요. 한 반에 한 60~70명. 근데 우리 세대도 한 반에 많은 학생이 있던 세대가 아니잖아. 근데 이제 처음에 재수학원을 가서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통로를 다닐 수가 없어요. 편의점은 거기서도 이제 애들이 막 나와서 먹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죠. 대치동에 가보면 김밥집 그런 데서 먹으면 그나마 잘 먹는 거지. 주로 편의점 이런 데 이제 애들이 다 쫙 해가지고 먹고 있죠.
이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렇게 재판정에 방청을 갈 수 있냐. 특히 구하에서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다 방청을 갔잖아요. 재판은 공개 재판이 원칙이죠. 그래서 누구라도 가서 앉아서 볼 수 있어요. 사실 그냥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재판정에 들어가서 구경할 수 있어요. 저희 변호사들도 어떤 재판에 가면은 그 앞 사건 진행되는 거를 막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미리 가서 보죠. 가서 이제 재판부 성향도 파악하고 이 저 판사님은 이런 게 엄격하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너무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경우에 방청권을 발행해서 조금 이렇게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너무 이제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이라 이건 좀 비공개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경우에는 재판부 결정으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저는 이렇게 봤어요. 우리가 형사 사건에서 어떤 죄가 된다는 거는 객관적인 구성 요건과 주관적인 구성 요건 두 개 다 만족을 해야 이 사람이 그 죄를 지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객관적인 구성 요건은 방구뽕이 했던 그 행동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 방구뽕이 애들을 차에 있던 애들을 데리고 산으로 갔다. 요 객관적인 상황은 누가 봐도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방구뽕의 내심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그 사람은 진짜 애들을 납치하려고 데리고 갔던 건 아니잖아요. 진짜 어린이 해방을 위해서 걔네들을 데리고 간 거라면 그럴 때 우리가 국가의 형사권을 이용해서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남게 되는 거예요. 권민우 변호사가 이렇게 말해요. 미성년자 약취 유인은 동기와 목적을 불문하잖아요. 의도가 아무리 선했어도 죄는 성립합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형사재판에서 방구뽕이 결국은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로 처벌을 받게 될 거다라는 결론을 말해주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물음표를 던지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가진 사람을 가지도 우리가 처벌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의 진심을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재판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추단하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 이제 변호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저는 순수했습니다 라고 외친다고 재판부는 절대 인정해주지 않죠. 우리가 여러 가지 간접적인 지표들을 많이 보여드려서 이 사람의 고의가 순수했다는 점을 증명을 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구제해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형사재판의 어떻게 보면 한계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순수한 마음인지 나쁜 마음인지를 판별해낼 기술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틀을 만들어서 그 틀에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재판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됐을 때는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 방구뽕 같이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해방시키려고 했던 사람까지 처벌하는 게 다소 부당하지 않냐. 이런 의문을 이제 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영우 변호사가 여기서 또 기지를 발휘하잖아요. 물론 돌발 행동을 한다는 이제 특이한 상황이긴 하지만 갑자기 사상범으로 만들어버리면서 의뢰인을 위한 게 뭔가 감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도 아니고 이 사람은 자기의 사상을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거를 딱 캐치를 하고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기지를 발휘하게 됩니다. 형법의 연구 역사상에서도 이런 사상범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학자들의 굉장히 유구한 논쟁이 사실 있잖아요. 오래된 논쟁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는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까 임주혜 변호사님이 지적한 포인트처럼 빼박 이거는 유죄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게 되는 거죠. 그 장면도 좀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결국 피해 아동들, 여기서 피해 아동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아이들의 부모님을 만나서 합의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또 이제 변호사의 동석하에 이제 이 방구뽕의 어머니, 약간 이거 원장님이 언어 붕괴 올 것 같아요 지금. 하다 방구뽕. 방구뽕의 어머님이 막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저는 그 사죄는 진심어리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 어머니로서 사실 가장 이 합의의 기본은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절한 사실 금전적 보상이 기본이 돼서 저희가 보통 합의를 진행하잖아요. 그러니까 합의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양형에 의해서 참작을 받겠다는 거죠. 피해자들이랑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다. 내가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사과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했는데 그 어머니의 마음이 뭔지 또 이해가 가면서 어느 정도 이제 금전적인 합의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변호사로서는 당연히 그런 생각까지 해보고 합의서를 다 받아서 아마 그런 보통 변호사들은 그걸 이제 재판부에 제출하게 되죠. 양형에 의해서 참작을 해달라고. 그 부분은 또 양형 참작을 받았을 것 같아요. 이거 얘기해볼까요? 구며드는 방구뽕 씨가 자꾸 막 얘기하잖아요. 갑자기 끼어들죠. 되게 변호사들이 막 난감해하고 그런 마이크 막 돌려놓잖아요. 이렇게 입을 막고 싶어. 솔직히 나라면 내가 변호인이었다면 나라면 나도 모르게 입을 막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피고인이 직접 자기 얘기를 막 제한 없이 할 수 있냐. 그리고 변호사가 피고인 못 나오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 궁금해하실 수 있더라고요. 피고인은 이제 형사재판이다 보니까 본인에게 벌이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는 재판이잖아요. 그래서 피고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재판 보면은 인정
인정신문 하고 강북봉입니다. 있는데 변호인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인정신문이라는 게 네가 벌 받으러 온 걔 맞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제 그때는 피고인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누굽니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받는 절차가 형사재판에는 반드시 있죠. 하지만 민사재판에서는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변호사가 고용이 돼가지고 가는 거죠. 대신 맞아요. 참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최후 진술을 하잖아요. 그거 많이 궁금하시더라고. 실제로 재판정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런 거 하냐. 단어 그 말 자체를 되게 오그라들다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실제로 합니다. 그래서 응원하죠. 일반적인 민사재판의 경우에 이제 말할 때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렇게 하지는 않고 형사재판에서 이제 보통 최후 진술하라고 할 때 이제 변호인이 존경하는 재판장님 어쩌고저쩌고 이제 뭐 선처를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고 가끔씩 이제 민사소송이라고 하더라도 서면에다가 결어 정도에 쓰는 경우는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형사재판에서 최후 진술을 할 때는 이게 약간 매너가 있어요. 약간 조아려야 돼. 이렇게. 이거 해보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정도지. 일단 일어서서 원고지층에 막 약간 정말 죄송하다. 내가 너무 죄송하다. 이런 느낌으로 정말 한번 선취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읍소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최대한 법정에 대한 예의가 드러나도록 언제나 그런 매너를 지니고 있는 거는 또 좋은 변호사의 자세인 것 같아요. 어린이가 놀아야 된다. 당장 놀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지금 당장 행복해야 되고 지금 건강해야 되고 지금 놀아야 한다. 아이들에게 놀이는 공기 같은 거죠. 존재의 본질이고 놀아야 하는데 자꾸 나중을 위해서 현재를 포기하는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어린이라는 시절을 되게 과도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인이 되기 위해 그냥 거쳐가는 시기. 아이들이 지금 그렇게 맨날 인스턴트 식품 먹고 카페인에 의존해서 그렇게 힘들게 공부를 설령 해서 뭔가 목표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좋은 뭐 대학이든 좋은 직장이든 그걸 이뤄냈을 때 그런 미래의 그 아이들은 과연 행복할까? 계속 보류해왔던 그런 행복을 그때는 찾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고요. 방국봉은 미친 사람이 아니라 그 자기가 경험해온 인생에 있어서 그게 너무 지나간 세월이 아쉽지 않았을까. 우리도 한때는 다 어린이였잖아요. 근데 자꾸 그거를 스쳐 지나가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 어린이에게 지금 삶은 현재죠. 어느 시기에나 어린이들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위한 진짜 공간, 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작가님의 감수성의 범위가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애인에 대해서도 정말 깊이 공감해보고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만 포착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드라마의 곳곳에 녹아있는데 어린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내가 진짜 어린이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 뭐가 부족하게 느껴질까 이거를 정말 깊이 공감했기 때문에 그런 에피소드를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9화 리뷰 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